체력 훈련에 한창인 학생들. 봅슬레이 한국 국가대표 김동현 선수. 4년 전만 해도 그의 이름 앞에는 청각장애 3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팀원들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봅슬레이. 그가 선택한 것은 인공와우 수술이었다. 수술하기 전에 저한테 왔을 때는 100데시벨 정도의 난청인데, 이 얘기는 100데시벨의 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청소년기가 돼서는 거의 소리를 못 알아듣고 입 모양 보고 대화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컴퓨터를 귀 속에다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달팽이관 안에 소리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전극이 들어가 있고, 자극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현 선수는 인공와우 수술 이후 20데시벨까지 들을 수 있게 됐다. 정상 청력을 찾은 것이다. 김동현 선수는 요즘 소리를 통해 세상을 다시 만나고 있다. 언어 치료도 받고 방향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소리 찾기 훈련을 많이 하면서 제 스스로 정말 재활을 열심히 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재활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제 차가 다니는 소리, 아니면 이렇게 바람 부는 소리, 심지어는 강의실 내에서 책장 앞 사람이 책을 넘기는 소리까지 정말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제 스스로 소름 끼칠 정도로 이렇게 세상의 소리가 아름다운지 정말 몰랐고요. 그 사소한 것들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 그를 행복하게 하는 사소한 일상 중 하나는 바로 친구들과의 전화 통화다. 목소리 들으면서 지금 이 친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또 목소리도 제가 느끼게 되니까 귀의 소리감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거든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소리는 청신경이 흥분만 하면 들을 수 있지만, 그 신호를 해석하는 것은 뇌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 때 난청이 돼서 한 10년, 20년 동안 소리를 못 듣다가 그때 소리 자극을 주더라도 소리는 들었지만 말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와우를 하든 어떤 종류의 청각 재활을 치료를 하더라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모두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찾았다. 청각장애로 노래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도 쉽지 않았던 아이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른다. 김동현 선수도 응원차 방문을 했다. 공연이 끝나고 떠들썩한 대기실. 인공와우 수술은 아이들에게 소리만 선물한 게 아니다. 친구들,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선물했다. 텔레비전에서 노래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몸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 울었잖아요. 왜냐면 그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이제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듣는구나. 얘가 이제 듣긴 듣는구나. 왜냐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얘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는 시간이 거의 1년이 돼요. 랩핑하고 기다리고. 근데 그렇게 춤추고 이러는 걸 보니까 들리긴 하는구나. 그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정말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 이름이 서준이거든요. 서준아 부르면 엄마 왜? 그렇게 대답하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그게 너무 좋아요. 만약에 얘가 못 들었다면 그런 게 없죠. 불러도 모를 것이고. 엄마가 어떤 말 할 때 제일 좋아? 엄마가 어떤 말 할 때 제일 좋아? 기뻐봐. 기쁜 말 할 때? 제가 얘 때문에 이제 전철 타는 일이 많아요. 이제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면 저한테까지 소리가 크게 들려요. 저번에 한 번에 젊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크게 들으면 난청 온다. 그러니까 조금 작게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날카로운 기계적인 소리에만 내가 탐닉해 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좀 내 뇌가 이제 많이
피곤하고 중독적으로 됐다는 경고니까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상식인데 안 하는 게 문제죠. 조용히 걷기 운동한다든지 뭐 산을 간다든지 산에서 좋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돼야겠죠. 청력은 나빠지면 나빠졌지. 왜냐면 이게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또 건강할 때 그걸 잘 지켜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큰 소리의 소음을 장시간 듣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MP3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큰 음악을 너무 큰 소리를 듣지 말고 약간 작은 듯이 항상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 3, 40분 들으면 한 10분은 쉰다든지 중간에 이 귀를 갖다가 쉬어주는 기간을 갖다 갖는 것이 그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던 그 여학생의 귀 속입니다. 귀가 한결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아, 이어폰을 빼고 있군요. 소음성 난청은 초기 단계에서는 고통이나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자극이 계속 축적이 되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아주 심한 난청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청력이나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평소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소중한 귀를 위해 우리 주변의 소음이 너무 큰 것은 아닌지, 또 습관적으로 큰 소리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던 인체의 모습을 반영한 작품, 원반 던지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조각에서 완벽한 몸매를 섬세하게 표현해낸 1등 공신은 바로 근육인데요. 우리 몸의 인체 근육은 모두 650여 개, 근육의 분포 위치에 따라서 뼈를 움직이는 골격근과 심장을 뛰게 하는 심근, 또 소화기관을 작동하는 민문이근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근육은 역시 힘을 담당하는 골격근인데요.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원반을 던지는 간단한 동작 하나에도 우리의 몸은 수백 개의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근육은 뼈를 잡아주고 인간의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키우거나 아름다워지기 위해서가 아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근육의 놀라운 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근육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몸이 좀 홀가분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피곤한 것도 많이 없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질병을 이기고 제2의 인생을 연 사람들. 그들의 건강 열쇠는 바로 근육. 근육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발생함과 동시에 골절의 위험성도 증가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의 진정한 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이 아니다. 진정한 근육의 힘, 그 숨겨진 힘을 알아본다. 올해 30살의 김성준 씨는 헬스 트레이너다. 그런 그가 멋진 근육을 만들기보다 유독 허리 운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가 유달리 허리 근육을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사람들은 제가 허리 트레이닝 상상도 못해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허리가 이제 45도인 상태에서 끝까지 피려고 하는 그 중간 사이쯤에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팠으니까요. 아니 딱 아예 그냥 구부리고 있거나 완전 아예 서 있거나 딱 그 상태 아닌 이상은 이게 허리가 왔다 갔다 이게 안 됐어요. 8년 전 김성준 씨는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과